최근 이탈리아가 꽃게로 한바탕 뒤집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온 랍스터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어로 랍스터를 의미하는 호마르, 즉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 호마르K가 폴란드군에 합류하여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포병 장비에 갑각류의 이름을 붙이는 게 폴란드군의 전통인 듯한데요. 폴란드형 K9인 크랩 자주포의 크랩은 개를 뜻하고 크릴세오에서 따온 AHS 크릴 차륜형 자주포도 있죠. 그리고 폴란드를 지킬 새로운 갑각이 될 호마르K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0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해 폴란드의 열렬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벨라루스에서 국경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더니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무기 앞에선 한국제 천무 따위야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폴란드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 무기를 도입한 또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벨라루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의 한 유튜버가 그단스크 항구에서 수송되는 호마르K를 촬영한 장면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łuchajcie, właśnie zapakowana została wyrzutnia koreańskiej produkcji.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 유튜버는 트레일러에 실려 이송되는 호마르K를 보며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왔던 폴란드에 있어 한국에서 끊이지 않고 도착하는 강력한 기갑 장비들은 폴란드인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호마르K는 9월 중에 현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보다 한 발 먼저 한국에서 호마르K의 실사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호마르K 운용을 위해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8월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이 폴란드 포병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마르K의 첫 실사격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SNS에서 지난 25일 호마르K 첫 사격이 실시되었다며 훈련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천무와는 다른 차체를 가진 호마르K에서 239mm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병사들이 천무용 전술지대 지휘도무기 KTSSM-2를 장전하는 장면도 포착됐었기에 호마르K로 KTSSM-2 실사격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2는 한국에서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전술지대 지휘도무기 KTSSM을 천무발사대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버전으로 이번 천무발사대 수출 계약에도 폴란드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의 요청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 급하게 천무발사대의 통합작업을 실시한 것이었지만 이번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번 실사격으로 한국의 천무발사대와 폴란드의 옐츠 차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는데요. 올해 안으로 총 18대의 호마르K가 납품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18대가 공급되어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자리잡게 될 계획입니다. 한국 무기 종합 세트로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된 폴란드. 이제는 침략국에서 폴란드의 반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국 무기로 도배되고 있는 폴란드군의 국경지대에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던 벨라루스에서도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바로 벨라루스제 다연장 로켓인 W200 폴로네즈를 폴란드 국경에 배치한 것인데요.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벨라루스군이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흐로드나 지역에서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을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다연장 로켓의 등장에 우리도 그 정도 무기야 가지고 있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죠. 벨라루스에서 지난 2014년 개발한 다연장 로켓 W200 폴로네즈는 나름 벨라루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로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벨라루스의 주장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로켓을 사용하여 최대 2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오차 50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은 한때 폴란드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폴로네즈보다 8년 앞서 개발을 완료한 국산 다연장 로켓 WR-40 랑구스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75대가 배치되어 폴란드 육군 화력의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런데 랑구스타의 최대 사거리는 42km였는데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에서 대뜸 사거리가 5배나 더 긴 다연장 로켓을 들고 나오니 폴란드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신형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인 호마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고 천무 발사대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폴란드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벨라루스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 따윈 이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의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망상은 꿈에서나 해야겠죠. 애초에 천무와 W200 폴로네즈는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무기체계입니다. 폴로네즈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지만 KTS-SM2를 운용하는 천무는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단인 239mm 유도 로켓은 15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KTS-SM2는 관성항법 장치와 제밍에 강력한 저항력이 있는 군용 GPS 칩을 탑재하여 실사격 시연에서 무려 오차 범위 1m 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KTS-SM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미사일이 뚫어놓은 구멍에 두 발째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켜 관통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발사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천무는 최초로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하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다연장 로켓으로 이를 통해 고각과 방위각 동시 구동이 가능해져 기존의 다연장 로켓에 비해 사격 반응 시간을 93초에서 16초로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장 크레인을 통한 장전 체계를 적용하여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을 260초가 걸렸던 M270 MLRS에 비해 160초로 100초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폴로네즈는 일제 사격에 들어가기까지 50초 이상 걸리고 재장전에도 8분이나 소요되는데 1분 1초가 급박한 전장에서 3배 이상의 시간 차이는 생존율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로네즈가 벨라루스제 무기라고 주장하기도 못한 것이 벨라루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중국 방산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국영 방산기업 SCAIC에서 개발한 중국제 다연장 로켓 WS2가 그 원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세울 만한 장점인 사거리 200km짜리 로켓도 벨라루스에서 개발하는 것에 실패해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러시아의 괴뢰국 노릇을 해오던 벨라루스가 이제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압박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하며 벨라루스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여 벨라루스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에서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공급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동부전선 국가들이 이처럼 갑작스러운 행동에 나선 것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 사고와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자 푸틴의 오른팔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서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용기의 랜딩 기어에서 폭발물이 터져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신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프리고진에게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푸틴의 지시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에 프리고진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의 핵심 간부 1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대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한순간에 지휘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5일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주인을 잃은 바그너 그룹을 흡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지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이 부대가 필요한 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곧 1만 명의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그룹은 약 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쟁 범죄로 악명이 높으나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에서 실전을 통해 단련된 바그너 용병들을 벨라루스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면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국가들이 기함하며 단체로 벨라루스에 경고하고 나선 이유가 있었죠. 한국 무기 종합 세트로 무장한 폴란드는 국경의 군 병력과 장비를 증원하며 국경 수비를 단단히 굳히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호마르케이 역시 곧바로 동부전선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1차 물량으로 도착하게 될 호마르케이 18대는 폴란드 동부전선 방어의 축인 제18기 개화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K9 18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18문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에스토니아 역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인 K9을 벨라루스 국경을 향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에서도 손꼽을 만한 기갑 장비들이 모두 벨라루스를 향해 포신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만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정말로 유럽 침공의 선봉에 서게 된다면 본보기로서 불벼락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의 오른팔로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프리고진의 최후에서 벨라루스가 부디 교훈이라도 얻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